네, 2월 14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매니저님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우리 증시 뭐 빨간불은 고사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네. 이제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이 나니 안 나니 이런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언제쯤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큰 두 가지 악재, 앞서 뭐 노광 매니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시장은 이 두 가지 악재를 이미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 일어나도 사실 문제긴 하지만 안 일어나도 문제인 것처럼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는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이제 전망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좀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사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폐막이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 리스크를 막 부각을 시켜버리니까 올림픽보다는 다들 이제 크림반도에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역대 어떤 전쟁을 보더라도 며칠 날 공습한다 그래놓고 그날 공습하는 경우 저 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 정보당국에서 이제 16일 날 러시아가 먼저 공습을 할 거다라는 정보를 지금 흘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16일 날 공격을 하려고 진짜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날 공격하기가 좀 애매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걸 정치적으로 되게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나는 걸 바랄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급락해 있는 상태고 하반기 때 이제 중간 선거를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내버리면 군사적인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 제재부터 해가지고 군사 작전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뭐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도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전망했을 때는 당분간은 계속 이런 교착 상태, 전쟁이 날 것 같은 뭐 일촉즉발의 위기가 또 조성이 됐다가 또 두 정상이 전화 통화한다거나 뭐 고위급 회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교착 상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는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남아있는 이 긴축과 관련된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면 조금 이 긴축과 관련된 우려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것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진 않는데요. 전쟁이 안 일어나고 뭐 미국과 러시아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주식시장이 폭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국내 증시가 뭐 1, 2% 정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건 지난 금요일 날 부각됐었던 미국의 어떤 그 뭐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이 부분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시장에 대한 뭐 비관론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점점점 부각되는 구간까지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의 뭐 패를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이 한번 가격 메리트가 네.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NHN 벅스부터 리뷰 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빠지고 있어서 오늘 빨간불인 종목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래도 이 종목 홀딩해도 괜찮겠죠? 하락 종목이 지금 장 초반에 2,200개가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숫자가 줄어들긴 했는데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낙폭과대 종목, 저평가된 성장주,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뭐 시장이 지금 2%가 넘게 빠지는 걸 감안을 하면은 NHN 벅스 오늘 2% 정도 조정받는 건 그리 큰 낙폭은 아니다. 워낙 지금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4분기 이제 실적 호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앞으로 이제 싸이월드가 정상화되고 BGM 매출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가격 매력이 생긴 구간이다. 1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아직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 한 5% 정도 오히려 더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를 좀 해두신다면 14,000, 1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NHN 벅스 보유하신 분들은 14,000원에서 1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마지막은요. 1월 26일에 편입했던 청담 러닝입니다.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청담 러닝은 오히려 오늘 시장이 급락할 때 장중에 한 3% 정도 상승 시도가 좀 들어왔었죠. 지난주에도 네. 제가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청담 러닝을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렸었던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 또 어떤 분들은 막 지금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니까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저평가된 성장주를 지금 여러분들이 꼭 좀 발굴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확실한 이제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이제 이익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보다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좀 전에 리뷰해드렸던 NHN 벅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청담 러닝과 같은 종목이 저는 딱 그런 종목에 부합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호전되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청담 러닝은 지금과 같은 약세 구간에서도 바닥이 확실하게 좀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주가의 움직임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제가 35,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37,500원 정도까지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목표가 좀 상향 조정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을 때 훨씬 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 저평가된 성장주로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에 돌아서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37,5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57,234원의 비중이 커요. 55%예요. 네. 이 제약주들이 1월 달에 정말 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제약주 특히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가장 뭐 대표적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속 끓이시는 분들이 1월 달에 워낙 많았었는데 오히려 2월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좀 잠잠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뭐 조정받을 만큼 아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요청을 해주신 유나이티드 제약 요 종목하고 좀 비슷한 류의 종목이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제네릭 의약품이나 신약 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제약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지금 뭐 워낙 많이 밀려 있는 자리에서 45,000원 구간에서 이제 대바닥은 만들어졌다. 소위 말해서 이제 락바텀 중장기 바닥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한 53,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53,000원에서 한 54,000원까지, 54,000원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오늘 어려운 시장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뭐 방금도 제가 우연찮게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제 상담을 해드린 것처럼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의외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오. 종목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8,560원에 차백신 연구소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워낙 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지금 시장이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악재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시키고 있는 단계고 간혹가다 뭐 종목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나지만 그 리스크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영시킨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작년 뭐 9월, 10월 고점 대비하면은 40%, 막 50% 조정받은 종목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종목들의 흐름이 좀 어려웠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뭐 마찬가지였고 차백신 연구소도 작년 10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고점 대비 거의 뭐 40%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야말로 낙폭과대 구간까지 떠밀려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노바백스 백신을 이제 그 대량
대량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적으로 또 코로나19 백신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방식은 아니고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차백신 연구소도 바로 그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과 이제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특히 이제 mRNA 백신, 그다음에 합성 항원 백신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이 크게 증가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백신 개발 역사를 보면 mRNA 백신은 뭐 그야말로 10년도 안 된 기술이고 네. 이게 사실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딱 1년 만에 임상시험 끝내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좀 급하게 개발을 한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합성 항원 방식의 이제 백신 제조 기술은 이미 수십 년 동안의 이제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mRNA 백신보다는 합성 항원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상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백신들을 제조하는데 이미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 제조 기술이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합성 항원 백신을 제조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면역 증강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백신을 이제 몸속에 주입시키면 몸에서 이제 항체 반응이 이제 유도가 되면서 면역 기능이 이제 살아나는 걸 미리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꼭 이 면역 증강제, 백신의 이제 기능을 오히려 이제 좀 탁월하게 이제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면역 증강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차백신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면역 증강제, mRNA 방식의 백신에 들어가는 이 면역 증강제인데 GSK라든지 노바티스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개발한 타 면역 증강제 대비해서 차백신 연구소에서 엘팜퍼라고 하는 이제 이 면역 증강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미 작년에 기술 이전에도 성공을 했고 다른 이제 경쟁사들의 면역 증강 대비해서 면역 원성이 훨씬 더 좀 우수하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좀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기술 이전 전 단계인 지금 MTA 소위 말해서 물질 이전 단계로 협상하고 있는 게 아주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공시도 내놓고 뭐 물질 이전 공시도 내놓지만 그게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호재가 나오면 분명히 강하게 한번 수급이 좀 붙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면역 증강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뭐 차백신 연구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차병원 그룹의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워낙 뭐 탄탄한 그런 회사거든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처럼 뭐 자본 조달을 못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기 힘든 그런 이제 기업들하고는 분명히 이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6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만 원, 손절 가격은 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차백신 연구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개 방송 4시 맞으시죠? 네, 오후 4시. 오후 4시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